안녕하세요. 휴잉 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 가족이라면 이 수술은 피하고 싶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만큼은 꼭 피하고 싶은 수술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수술은 필요 없이 개발된 수술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수술들이거든요. 사실 모든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적용이 되면 거의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선정 기준은 적응증에 비해서 과하게 적용이 되기 쉬운 수술들, 그리고 너무 흔한 수술이지만 의외로 지금은 좋은 대체제가 개발된 수술들, 그리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수술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반은 재미로, 그리고 반은 참고 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탈 4개의 수술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4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상안검 수술입니다.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고 있겠죠? 상안검 수술은 매우 대중적인 수술이기도 하고 지금도 활발히 그리고 매우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피부가 처진 경우에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상안검 수술은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제거해야 되는 피부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에 상안검 수술만으로 해결하려 하면은 좀 눈매가 많이 사나워지고 쌍꺼풀이 접히는 부분의 피부가 매우 두꺼워져서 어색한 눈매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 처짐이 적은 초창기 해결책으로서는 약간만 피부를 절개하는 상안검 수술은 매우 좋은 접근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파 거상이나 이마 거상 등의 매우 좋은 대체 수술이 많이 발달되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수술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위는 뒷팀, 밑팀, 그리고 듀얼팀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조금 다른 수술이긴 한데 모두 다 눈꺼풀이 뒷부분이나 혹은 아랫부분을 튼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보았습니다. 사실 뒷팀이나 밑팀은 저도 비교적 자주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앞팀과는 다르게 뒷팀은 의외로 효과가 크지도 않고, 또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문제인 게 대부분은 너무 과하게 되어서 눈매가 이상해지거나 눈 바깥쪽이 사각형이 된다거나 눈꺼풀 바깥쪽이 과하게 처져 보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팀의 경우는 실제로 눈을 트는 것은 아니고 눈앞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을 터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과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뒷팀은 혹은 밑팀은 실제로 눈 자체를 바깥쪽으로 혹은 아래로 터주는 수술인데요. 눈이란 게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눈을 뒤로 튼다는 것은 눈이 좌우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눈의 바깥쪽 부분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밑팀과 병행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흔한데, 대부분은 과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은 과하지 않으면 효과 역시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게 트는 경우가 많아요. 성형수술의 목적이 예뻐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미의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한 뒷팀이나 밑팀은 피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인중축소입니다. 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중이 길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인중은 해부학적으로는 하안면부에 해당하지만은 인중이 길면은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인중이 지나치게 길면은 축소하는 게 답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인중이 실제로 길다기보다는 중안면부가 돌출이 되어 있고 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내가 인중이 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에는 인중이 길다라기보다는 입술이 맞닿는 부위가 비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인중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인중은 짧아지지만은 윗입술이 뒤집어지고 심하면은 입에 힘을 빼면은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중 축소는 코 아래쪽에 크건 작건 감추기 좀 어려운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적응증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제로 인중 축소가 효과적인 경우는 나이가 드셔서 노화로 인해서 윗입술의 탄력이 떨어져서 처진 경우, 그리고 양악수술로 인해
안의 골격에 해당하는 상악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윗입술의 피부가 그보다 처져 있는 경우도 인중 축소가 효과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콧볼 축소입니다. 콧볼 축소는 당연히 콧볼이 큰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정말로 콧볼이 좌우로 넓고 큰 사람, 콧볼 축소가 필요할 정도로 콧볼이 큰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내가 콧볼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끝이 낮아서 콧볼이 퍼져 보이는 거지 진짜로 콧볼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콧볼이 넓고 코가 뭉툭해져 보이는 경우는 콧대와 코끝을 적당히 잘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콧볼 축소가 콧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제 콧볼이 넓은 것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알라 플레어링과 와이드 알라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 플레어링은 콧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바깥으로 처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와이드 알라 베이스는 콧볼과 바닥을 이루고 있는 뺨의 피부가 맞닿고 있는 부분의 거리가 넓은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콧볼 축소가 효과적인 것은 알라 플레어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알라 베이스, 콧볼의 이 바닥이 넓은 것은 친칭이라는 수술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친칭의 경우는 안에 실을 넣어서 콧볼을 조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거의 원상태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콧볼 축소는 수술을 바깥으로 절개할 경우에는 흉터가 매우 잘 눈에 띄기 때문에 만약에 콧볼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콧볼 안쪽으로만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선정한 이 4가지의 수술들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적용된다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수술들입니다. 저는 이 수술들을 모두 집도를 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필요하면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술들이 갖고 있는 득과실을 잘 알기도 하고 적응증을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수술들을 과하지 않게 집도하고 있습니다. 상안검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라서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안검 수술은 사실은 안전하고 이제 많이 시행하기도 하고 또 사실 잘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수술이에요. 하지만 종종 주변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이 이상해지고 사나워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하지만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이쁘게 하기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잘 붓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뒷트임은 뒷트임을 하다 보면은 잘 붓기도 하고 또 조금만 하면은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효과적으로 트기 위해서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과하게 하다 보니까 눈매가 보기 좋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내 가족이라면은 시키고 싶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잉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